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99페이지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번역한 말입니다. Traumatic은 물리적 충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말로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적 사건을 겪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 신체적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이 죽고 총알이 스쳐가고 피가 낭자한 모습들을 직접 눈 앞에서 목격하는 것으로 인해 정신적 외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는 폭력에 노출되어 칼에 찔린 적이 있다거나 고문을 당했던 일, 강제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것, 사고에 휩쓸리는 것, 재해를 겪는 것 등의 큰 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충격을 받은 모든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의하면 약 7% 정도의 사람들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처받기 쉬운 어린 나이에 충격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좀 더 흔하게 발생하고 주위로부터 감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불안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 스몰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합니다. 빠르면 일주일 뒤, 보통은 1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사람에 따라 30년 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의 재경험입니다. 외상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떠오르거나 꿈을 통해 되풀이됨으로써 그에 따른 고통을 반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의 각성이 지속됩니다. 고통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일을 그 사건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몹시 불안하며 깜짝깜짝 놀라고 그로 인해 수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피와 무감각입니다. 외상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나 인물이나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데 감정을 느끼는 것에도 제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내야 할 상황에 화를 내지 못한다거나 즐거운 일에도 즐겁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죠. 1995년에 모두를 경악 속에 빠지게 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는 아직도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불과 1, 2초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경험을 하고 나니 그 후로 삶의 모든 일이 사소해 보였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일을 하는 것이나 저축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등의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정신적 학대와 물리적 폭력이 여러 경로로 발생해서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저자 주디스 허먼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학대, 폭력에 의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나 재해, 대규모 사고에 의한 경우입니다. 허먼은 첫 번째의 환자가 두 번째의 환자보다 극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합니다. 그 이유로 전쟁이나 재해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이나 대응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학대나 폭력에 의한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묻혀버리거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영구적 상처를 남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의학 전문지 랜싯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 2014년 우산운동과 2019년 홍콩 항쟁 이후 홍콩 시민들의 우울증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콩 인구 700만 명 중
24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200만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치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0% 정도는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40% 정도는 가벼운 증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20% 정도는 중증도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0%는 증상의 호전이 없고 심지어 증상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후 절대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 타격은 그만큼 무의식 중에 깊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삶에서 회복 탄력성을 꾸준히 키움으로써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작은 감정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해결 중심 대화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 지지, 인정, 공감, 수용의 긍정적 피드백이 절대적입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 영남지부에서는 읍면동 효정문화센터와 참가정 평생대학원에서 가족 치유와 상담으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